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에 이어 지역 회생을 주제로 한 케이블 방송 공동기획보도 첫 순서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를 조명해봅니다. 다대포에서 임진왜란 첫 승리를 이끈 윤흥신 장군, 그의 높은 뜻을 기리는 향사가 다대포 윤공단에서 거행됐습니다. 주민 주도로 열리던 향사는 올해부터 격식을 높였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전국체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10월 17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제106회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이와 함께 10월 31일부터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부산시 새마을회 회원들이 헌옷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웃돕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5년간 수익금 10억 원가량이 복지 사각지대에 돌아갔습니다. 저희 케이블 방송은 지난해 지역 소멸을 주제로 연중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아가 지역 회생을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극심한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부산에서 조금은 특별한 일과 여가 공간을 제공해 생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부산형 워케이션 정책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지역 회생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제 참여자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사계절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 이 푸른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마련한 워케이션 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신조어로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휴가지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정말 일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쉬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파도도 1년 사계절 내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서핑을 즐기기도 너무 좋아서 일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셨던 서핑도 배우고 이렇게 해변 열차도 타시면서 편하게. 워케이션 센터는 부산이 본사가 아닌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면 숙박비는 물론 해양 레포츠 등 관광시설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해운대구는 이곳 송정과 청사포 두 곳의 센터를 만들고 이용업체를 모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부산역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고 원도심 관광지 4곳에 위성센터를 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대 워케이션 플랫폼과 교류를 통해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형 워케이션 홍보대사로 유소연 프로골퍼를 임명하고 골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에 우버택시와 뉴트리 등 수도권 4개 기업이 참여를 표방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진입에다 청년 이탈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부산이 워케이션을 내세워 지역 회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일과 여가를 합친 이른바 워케이션이 새로운 일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에서는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부산형 워케이션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워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한 몇 회 정도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워케이션은 저희 회사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와 그리고 이제 사무실 출근, 재택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세였던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체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하고 있었고 관심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작년 4월에 부산 워케이션이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와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업무 공간도 이용을 해서 거의 한 60
10회 이상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계신데 네. 그 부산에서는 이곳 거점센터 말고도 여러 위성센터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 일해 보시니까 좀 업무 환경은 어떠셨는지요? 이 업무 공간 자체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보다 더 좋을 정도로 개방감, 쾌적함,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모든 IT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소품들마저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너무 좋은 이 오션뷰와 그리고 쾌적한 공간 때문에 저의 일상적인 그런 업무를 이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하게 되면서 업무 능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형 워케이션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산형 워케이션이 앞으로 정착하려면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재택근무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원하는 회사라면은 개인이 휴가만 온전히 내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직원들이 가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직원들끼리 교류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 업무 루틴에서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창의력과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어떤 그 직원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육아를 부산시에서 육아도 함께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혼자들도 많은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부산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도심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워케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대포에서 부산을 지킨 인물이 윤흥신 장군입니다. 송상현 동래부사와 정발 장군에 비해 덜 알려진 게 사실인데요. 다대포 윤공단에서 윤흥신공 향사가 봉행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은 부산에서였습니다.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은 왜군과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여기에는 다대포 민초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윤공단에서 21일 윤흥신공 향사가 거행됐습니다. 성을 지키며 외적과 맞서 첫날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조선 장수의 명예를 지켜내었고 다음 날 전투 중에 생을 마쳤습니다. 장군의 후손과 사하구청, 주민 대표들을 비롯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해군 장병들도 참석해 장군의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축소됐던 향사가 올해 다시 격을 갖췄고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하구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향사 절차도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말로 진행했고 해설과 문화 행사도 곁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윤흥신 장군의 높은 공적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구 초량동 장군 석상은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올해 초에서야 새로운 동상으로 건립됐고 윤공단의 성역화, 보훈시설 지정 요구에도 현재 부산시 기념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초기에 승리하신 장군이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윤흥신 장군 모르는 게 아니라 윤공단의 위치가 어딘지도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많은데 성적하는 차후고 위치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사하구는 윤공단 일대를 정비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뒤 더 열심히 살았지만 직격탄을 맞은 청년 자영업자들은 아직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지자체가 청년 자영업자들의 사업장 임차료 지원에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지역 경제의 취약한 구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곳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들. 매월 부담하는 사업장 월세는 청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고정 비용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사업장 월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영구가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 사업을 3년째 이어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영구 내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100곳에 지원된 임차료만 총 1억 9,600여만 원.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감소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청년 창업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공고일 기준 19세에서 34세 청년 사업자, 고 이제 주민등록지는 수영구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이어야 되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내에 소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임차료는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 수영구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은 1인당 월 20만 원,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내 체육대회 중 가장 크고 권위가 높은 공식 대회가 전국체전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부산시가 대회 기간과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전국 각 시도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비인기 종목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대회가 바로 전국체전입니다. 2025년 제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1957년 지방순회 첫 개최지로 부산에서 열린 뒤 직할시 승격 이후 1973년 두 번째, 76년과 2000년 개최한 뒤 25년 만의 부산대회입니다. 부산시는 20일 대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구덕운동장 등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시는 지난 2월 전국체전 기획단을 신설해 체전 준비에 돌입했고 시민단체와 정재계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도 꾸렸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 동안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역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36곳에서 31개 종목을 치릅니다. 부산시는 대회 기간 동안 약 4만여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부산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틀 만에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헌옷 120톤이 모였습니다. 부산시 새마을회 회원들이 헌옷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데요. 지난 15년간 수익금 10억 원가량이 복지 사각지대에 돌아갔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옷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들어갈 때 무게는 약 2.7톤, 나올 때는 2톤으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모인 헌옷만 60톤. 이웃 사랑을 실천한 만큼 가벼워집니다. 부산 전역 205개 동 새마을회 회원들이 이틀에 걸쳐 집에서 잠자고 있는 헌옷을 모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모이는 헌옷은 연간 250여 톤, 키로당 300원으로 환산하면 약 7,500만 원에 이릅니다. 헌옷 모으기가 시작된 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산시 205개 동 전체가 또 잠자고 있는 또 장롱 속에 있는 옷들을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가고 방문을 해서 수고를 해가 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1년에 2회에 걸쳐 이렇게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런 본 취지가 아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에 걸맞는 사업들이 아마 기후 변화에 저음하고 탄소 중립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탄소 중립에도 큰 이게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부산시 새마을에는 올해 쪽방촌 등 복지 사각지대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과 집수리, 탄소 중립 홍보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지부 이정민 지부장은 지난 16일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부산민변은 최상병의 사망에 대한 진실과 책임자 규명은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누구나 1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 사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21일 부산시청 인근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장애인 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이들은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 방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일가족은 가장 사망 후 생활고를 겪어오다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자 신변을 비관해 삶의 회의를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향소는 전국에 동시에 차려졌으며 부산 분향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마련됩니다. 경기 침체의 물가 상승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도 수십 년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돼주고 있는 기장 지역의 모녀 사업가가 화제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일광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금옥 대표. 30대부터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역의 어르신을 위해 생일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생일잔치 같은 경우, 어르신 생일잔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지만 어머니들 계속 안 뵈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뵙고 같은 가족처럼 되니까 이제 꾸준하게 안 빠뜨리고 해주더라고요. 김 대표는 외롭게 지내던 어르신이 소박한 생일상을 받고 건네던 과자 한 봉지, 소중한 그 마음이 수십 년간 지역 봉사를 이어온 원동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름이면 지역의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물놀이를 돕습니다. 사라져가는 기장의 해녀 문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김 대표가 해녀를 주제로 동화를 집필해온 김연아 작가 후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해녀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힘든 부분을 알게 됐어요. 바다 얘기를 쓰는 분이니까 또 그 자체가 기장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프로 골퍼에서 이제는 기장의 산물인 미역과 다시마를 세계에 알리는 로컬 브랜드 사업가로 변신한 박혜라 대표. 봉사하는 삶을 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고 이제는 어머니와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홀로 외롭게 사는 새터민의 생일상을 차리고 미혼모에겐 미역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다로부터 얻는 산물들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사함을 항상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가장 큰 보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아주 작게 이렇게 조금씩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에 더해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녀, 기장 지역 예술 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더 오랫동안 부흥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기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화는 굉장히 긴 호흡의 어떤 속도로 모든 이들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저도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이 들고 기장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모녀 사업가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침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705억 원, 부산 29위의 중견건설 업체인 익수종합건설에서 신축 중인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해 오는 10월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여부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 3월 최종 부도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부장이 지금 시기에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미부장 상태로 나가 있었던 건지 관리해도 보니까 미부장이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같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 시공능력 평가액 790억 원, 부산 25위의 남은건설 역시 부도 처리됐습니다. 남은건설은 부산에서 다수의 근린과 상가시설을 건설해 부도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건설업계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 결국 지역 중견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 자재비는 3년 전 대비 30%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미분양이 늘어났고 결국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민간 건설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급 공사 물량을 늘리고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가독 신공항 건설 등 공공개발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안 좋죠. 사실 지금 일거리도 많지 않고 민간 공사가 이렇게 주고가 있으니까 공공을 좀 풀어줘야 안 되겠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적으로 10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다음 달 4일 북구와 강서구가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 2층에서 2024년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두 지자체와 부산 북부 고용노동지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45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을 만납니다. 기업들은 현장 채용 면접과 함께 홍보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건강부스와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은 2024년 교육연구회를 대상으로 교육연구회 실천 사례 연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보원은 오는 28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서를 접수받아 11월 보고서 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입니다. 교육연구회는 시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지정공모한 정책교육연구회와 자율교육연구회 등 130팀으로 구성돼 팀별로 자료 개발과 연수, 워크숍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